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결산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수동결산 항목 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 현금 과부족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취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결산 파트를 제가 뭉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부분은 현금 과잉 또는 현금 부족을 합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계 기간 중에만 발생하는 계정이다. 기중에 현금의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됐습니까? 그 원인을 찾기 전까지 쓰는 무슨 계정이라고요? 임시 계정이다. 됐습니까? 임시 계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길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1번 예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1번 예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10월 1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15만원이고요. 실제 보유 현금은 10만원이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은 15만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 전부 다가 현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제 보유액이 불일치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장부와 실제 금액이 불일치하니까 금액을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항상 어떤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기준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부와 실제가 차이가 생길 때는 무조건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계속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실제 보유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제 보유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장부 잔액이 15만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이 10만원이죠. 맞죠? 그러면 장부상의 현금을 5만원 줄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뭐라고 쓸 거냐? 얘를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한다고요. 5만원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는 더 적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때는 실제 금액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5만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다라는 걸로 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당장은 원인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을 안다고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11월 1일 날 위의 현금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이 3만원은 전화요금 납부에 대한 기장 누락이더라. 장부에 빼먹었더라 라는 거죠.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현금 과부족이란 건 원인을 모를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3만원만큼은 원인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던 현금 과부족을 감액시킵니다.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 차변에 있던 잔액을 대변으로 빼시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 3만원. 그리고 그 금액을 여러분들은 그 원인 계정인 전화요금, 통신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두 번째 케이스의 문제를 봤을 때는 11월 1일 날 위에 현금의 차이 2만원은 확인해 본 결과 이자를 수령했는데 얘를 기장 누락했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또한
원인을 모를 때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제 2만원만큼은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원인을 판명한 만큼은 현금 과부족을 감액시키시고요. 그만큼은 그 원인 계정이 뭐로 처리한다? 이자 수익이다 라고 2만원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가다가 결산일이 다가왔어요.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둘 다 결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결산 시까지 현금 차이의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시면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5만원이 있었고요. 그 중에 3만원 감소시켰잖아. 맞죠? 아직까지 얼마가 남았습니까? 2만원이 남아있죠. 이 2만원을 그대로 두시게 되면 외부에 보고가 됩니다. 잔액이. 그래서 이런 원인 불명의 계정들은 절대 외부에 보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이 현금 가부족을 전액 다 상계합니다. 잔액을 0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차변에 5만원 있었지만 대변으로 지금 현재 총액이 5만원 감소했죠. 그리고 결산 때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는 잡손실이다 라고 2만원 처리해 주시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미 현금 가부족이라고 대변에 5만원을 기록했었는데 2만원은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3만원을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3만원에 대해서도 다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현금 과부족 3만원 감액시킵니다. 그러면 현금 가부족의 잔액은 0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결산 때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거는 잡이익이다 라고 3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케이스가 뭐냐? 마지막 케이스는 결산하는 날, 자, 위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결산하는 날 12월 31일 장부상 현금 잔액이 15만원, 실제 보유액이 얼마요? 10만원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문제는 위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12월 31일 날 현금 잔액이 장부상으로 10만원이 있고요. 실제 보유한 현금은 15만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방금 전에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기중에 회기 기간 중에 현금의 차이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 가부족 처리했다가 원인 찾으니까 그 원인 계정으로 대체시키셨고 결산 때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현금 가부족을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현금의 차이가 결산할 때 발생했다는 거죠. 맞죠? 자, 어쨌든 결산할 때 현금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현금 잔액은 맞춰야 되겠죠.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있던 현금을 5만원 감액해 주시고요. 그만큼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현금 과부족 5만원을 쓰시게 된다면 어차피 또 결산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 현금 과부족을 빼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이렇게 이중일을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결산 때는 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바로 그냥 잡손실 5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금 잔액이 장부상 부족하니까 차변에 현금 5만원 증액시키시고요. 그만큼을 현금 가부족 처리하지 마시고 바로 뭘로 간다? 잡이익으로 5만원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지금 기중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만다고요?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결산 때 현금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 건지 이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됐습니까?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판단해서 결산 분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현금 가부족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는 기초 단계다 보니까 유가증권이라 하면 원래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냥 단기매매증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갈게요. 10월 1일 날 단기매매증권을 1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봤을 때 10월 1일 날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얼마요? 100만원 적을 거고요. 그만큼을 현금 1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실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것들은, 유가증권들은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항상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보고하게 돼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변동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100만원에 구입했던 이 단기 매매 증권이 결산하는 날 보니까 120만원의 공정가액, 시가를 형성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12월 31일 날 90만원으로 만다고요? 시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모든 자산은 항상 어떻게 해요? 12월 31일 기준금액으로 자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부상의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120으로 보고하고 싶으면 그만큼 자산을 20만원 증액시키시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됐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과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만다 20만원이 합쳐져서 120만원이 맞춰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처리할 거냐? 단기 매매 증권 결산할 때 평가했죠? 평가 이익 얼마요? 20만원이라고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유가증권에서 한번 보셨죠? 자, 혹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도 우리가 칭하지만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예를 들어서 90만원으로 감액이 됐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보고를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90만원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상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10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90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10만원 감소시켜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10만원 감액시키시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가격 떨어졌죠. 맞죠? 평가하고 손해봤다, 손실이다 라고 이렇게 비용으로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좀 더 높은 급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같이 좀 학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학습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가증권, 우리 모든 자산과 부채는 항상 12월 31일자 기준금액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결산 시에 가격 변동이 생겼을 거니까 꼭 시가 금액으로 맞춰서 보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강의는 결산에서 앞에서 한번 짚어봤던 내용이지만 현금 과부족과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결산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힘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 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